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배운 거를 굳이 정리하자고 하면 간단 심플합니다. 무회전 기준의 두께 겨냥법이었어요. 중간에 실전적으로 연습하는 방법도 뭐 살짝 맛배기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무회전 기준의 두께 겨냥법이었습니다. 그죠? 공의 절반을 겨냥하고 8분의 3, 8분의 2, 8분의 2를 겨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시간부터는 그 회전을 줬을 때 무회전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머리가 아파요. 살짝 뭐 수치적으로 약간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연습해보고 아닌 건 빼는 걸로 하고 어찌됐든 회전을 무회전 기준에 플러스하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다 연습하는 건 아니고요. 감각적으로 연습하시면 되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만 연습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잠깐 끊고 간 이유는 우리 조교 상대원을 뺐습니다. 예.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능 아닙니다. 예. 요걸 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대원이 사용하는 큐는 그 몰리나리 큐죠. 몰리나리 큐. 이 몰리나리 큐는요, 우리가 보통 당구 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회전을 약간 이용하기 때문에 스쿼트 커브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래서 사용하는 몰리나리 큐가 스쿼트 커브가 약간 반대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구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교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나와 주시죠. 자, 우리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해커구장에서 33점 치고 있는 서울당구연맹 소속 김영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소개를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하더만 잘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 저희 소속이라고 봐도 관계없듯 저희 클럽 소속 그리고 더원 파트너스 대표님도 그룹 소속 김영원 선수입니다. 거의 뭐 미래의 챔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연습량도 살벌합니다. 이 친구가 시연을 좀 통해서 형을 좀 도와주면 돼. 그렇지. 오케이. 자, 뭐냐면은 이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만 연습을 할 거야. 지금 아까 근데 사실 옆에 앉아 있어 다 듣긴 들었잖아. 어느 정도 내용이 이해는 갔잖아. 그렇지? 무회전 기준에서 이거 원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원이가 무회전 기준 겨냥법에서 정방향의 회전을 줬을 경우 그리고 역방향의 회전을 줬을 경우 어디를 겨냥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지?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8분의 1 두께를 3팁으로 칠 거야. 정방향의 회전을 칠 건데. 그럼 허공에 몇 cm를 겨냥해? 5cm. 5cm. 왜? 무회전 기준에도 2.3이고 3팁이 2.5니까 더하면 4.8cm. 뭐 그냥 5cm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역방향을 치면은 공에 어디를 겨냥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mm. 2mm를 겨냥하면 돼. 공의 두께를 2mm를 겨냥하면 돼. 왜냐면 무회전 기준이 2.3이고 3팁 회전이 2.5니까 조금 더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2mm를 겨냥하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그렇게 당구를 치겠니? 그치? 하지만 우리는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겨냥해가지고 스쿼트 커브가 일어나도 관계없으니까 한번 시연을 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자고. 그리고 나서 스쿼트 커브를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면 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연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정방향을 회전을 줄게요. 정방향이라는 건 지금 그쪽에서 봤을 때 왼쪽 부분을 맞추는 거죠. 회전도 왼쪽을 줄 거니까. 그래서 그 큐의 중심선을 허공에 5cm가 되는 데를 겨냥하면서 한번 치시면 되죠. 한번 쳐볼게요. 요렇게. 예. 아주 기가 막히게 쳤죠. 예. 너무 잘 쳤습니다. 예. 아주 그냥 이상적으로 쳤어요. 물론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공이 약간 커브가 나지 않았냐? 물론 났습니다. 약간 이용을 해서 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역방향의 회전을 주고 공의 안쪽 2mm가 되는 데를 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쳐보십시오. 요렇게. 정말 잘 칩니다. 아주 좋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방향의 회전을 주고 허공에 5cm를 대면서 겨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쿠션 칠 때. 대부분이면은 회전도 줄이고 허공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치죠. 그죠? 하지만 비껴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생각보다는 좀 씁니다. 그쪽에서 그냥 카메라 앵글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걸 많이 치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들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연습이 조금 필요하지만 이론을 좀 알고 치면 좀 좋아요. 어차피 3팁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 공에 2mm가 되는 데를 겨냥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 이와 형태의 비슷한 공들을. 자, 한번 쳐볼게요. 비껴치기.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정말. 좋습니다. 기가 막히죠. 보셨죠, 여러분들? 물론 영원이는 33점을 치는 고수입니다. 그리고 살짝의 스쿼트 커브 기술이 약간 이용된 방법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겨냥선이 지금처럼 일적구의 2mm가 되는 데를 겨냥하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의 요령적인 측면이에요. 실전적에서. 그렇죠? 그래서 회전과 무회전을 겨냥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연습 방법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무회전 기준에서 회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겨냥하는 연습 방법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짬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약간만 덧셈 뺄셈을 해도 충분히 감이 옵니다. 물론 그거를 다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지금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극단적인 방법, 요렇게 라는 것만 알아도 살짝 절충안을 섞어서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스쿼트 커브에 대해서 당연히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 커브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스쿼트 커브가 뭔지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고 실전 연습 방법. 사전에 이 영원이하고 저하고 전혀 오늘 뭐 조교로 활용을 할 거니까 이 배치를 연습할 거다라고 의논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전혀 없는데도 실전에서 연습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습하면 되는지의 공의 배치를 4가지인데 8가지 방법으로 치는 방법을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영원히 아마 그걸 잘 보여줄 텐데. 자, 스쿼트 커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조교를 활용하는 겸 커브가 뭡니까? 커브는 회전을 준 방향으로 내공이 휘는 것이고 스쿼드는 네. 내 회전의 반대쪽으로 휘는 현상을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있죠. 커브는 회전을 준 방향 쪽으로 공이 휘어나가는 현상을 커브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쿼드라고 하는 건 회전 준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스쿼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스쿼드 현상과 커브 현상의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힘이죠. 힘이죠. 예, 그죠? 임팩 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어느 정도는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쿼드 현상을 직접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쿼드 현상을. 테니스 공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주변에 있는 물체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그 음료수 뚜껑을 갖고 왔습니다. 음료수 뚜껑. 테니스 공으로 치면은 아주 명백하게 티가 납니다. 이 뚜껑을요 이렇게 엎어놓은 다음에 영화 네가 직접 쳐봐. 오른쪽을 쳐봐. 오른쪽을 쳐봐. 쳐봐. 일로 갑니다.
물체가 힘이 가해지는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가요. 테니스 공을 안 쳐. 형은 테니스 공으로도 당구를 쳐봤거든. 그럼 테니스 공으로 낚싯대로 공을 치잖아요. 공 바로 일로 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찰력 때문에. 힘이 없더라도 회전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상식. 스쿼트라고 하는 건. 근데 이 당구대에서만 유일하게 커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찰력이 좀 줄게 되고 회전이라는 게 늦게 발생하니까 회전 방향 쪽으로 공이 휘는 거를 그죠? 커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연으로 멀리 있는 공을 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스쿼드하고 커브가 스쿼드 양은 일어나는지를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예. 스쿼드 양도 큐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몸무게, 스트로크의 스피드, 임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큼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약 7mm에서 거의 2, 3cm까지도 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뭘로 연습하느냐? 말 그대로 임팩트의 양으로 연습하는 방법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알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아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전 배치에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두께라는 건 완전 정복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우리 3쿠션은 회전을 주고 쳐야 되기 때문에 그날의 테이블의 컨디션, 자기의 어떤 몸의 컨디션, 거기에 따라서 이 컨디션을 얘기할 때 스쿼트 커브 양을 내는 임팩트 양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두께가 안 맞는 경우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컨디션이 안 좋다 할 때는 그 스쿼트 커브량과 임팩트량이 잘 안 맞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스쿼트 커브에 대한 건 이론적으로 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연습하는 방법은 실전 연습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게 기초하는 기초편이기 때문에 3쿠션의 위치의 공을 말씀드리진 않는데 지금은 잠깐만 3쿠션을 치는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와 같은 배치예요. 이와 같은 배치인데 지금 이 공이 아예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의 용어를 써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비껴치기로는 이 공이 진로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란 공을 얇게 치고 지나가야 돼요. 맞죠? 이때 스쿼트냐 커브의 방법이냐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원이 같은 친구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배치를 먼저 스쿼트로 먼저 쳐볼 겁니다. 스쿼트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의 왼쪽 부분을 맞출 겁니다. 왼쪽 부분을 맞출 건데 스쿼트를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밀려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맞추고 싶은 두께가 약 8분의 1 두께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경우 8분의 1 정도 두께도 되고 그보다 더 이하의 두께도 당연히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겨냥하실 때는 이거보다 약간 두툼한 두께를 겨냥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임팩트 연습량에 따른 최소 1cm에서 2, 3cm 정도는 더 두껍게 겨냥을 해야 돼요. 그래놓고 약간의 임팩트를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은 겨냥한 지점보다 반대쪽으로 밀려나면서 이 공이 얇게 맞는 거죠. 실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아, 자, 한번 쳐보자. 부담 갖지 마. 실패하면 다시 치면 되니까. 이거를 정면에서 딱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원이가 이제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긴장했을 수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지금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아? 스쿼트를 좀 들린 것 같습니다. 덜 낸 것 같지. 덜 냈다는 얘기는 임팩량이 살짝 약한 거지. 약한 거지. 긴장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임팩트 양이 약간 약한 거예요, 여러분. 예. 조금 더 임팩트 양을 내면 돼요. 그렇죠. 지금은 임팩트량이 조금 센 거죠. 실질적으로 임팩트량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팩트 하고 난 이후에 팔로우, 이 팔로우는 우리가 개념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는데 약간 고급스러운 임팩트를 낼 때 이런 팔로우를 이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자, 한 번 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이세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연습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공을 너무 원하는 두께를 잘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저기를 꼬링을 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꼬링 시키는 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거. 이 연습이 실제로는 약간의 관념을 이겨내는 방법이긴 해요. 이렇게 좀 세게 쳐서 보내야지. 스쿼트인데. 괜찮아. 됐어. 자, 이렇게 뒤돌려치기, 얇게 치고 나는 거를 지금 시연으로 한 가지 보여드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스쿼트의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스쿼드의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일적구를 지금처럼 붙여놓겠습니다. 사전에 우리는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놓고 이 목적구는 여기다 놔둘게요. 그래놓고 지금 어디로 치냐? 저 안쪽 방향으로 옆 돌려치기를 길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단 강하게 쳐야 되는 거죠. 스쿼드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부연 설명을 살짝 드리면 공이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방향의 회전을 겨냥하실 때는 당연히 공을 겨냥하시면 안 돼요. 허공을 약간 겨냥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두께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깜빡하고 설명 안 드릴 뻔했네요. 물론 영원히 친구는 이 공을 잘 칠 거지만 자, 실제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이스, 좋습니다. 잘 쳤어, 잘 쳤어. 근데 여기 장쿠션에 안 탔지?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적구를 반드시 붙여 놓으십시오. 일적구가 떨어져 있으면 더 쉬울 것 같지만 일적구가 붙어 있는 게 더 쉽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좋았어. 됐어. 두 번만 쳐도 돼.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지금은 이제 스쿼트를 했죠. 이번엔 그러면 똑같은 공의 배치인데 커브를 연습할게요. 커브를 연습해. 똑같은 배치예요. 커브는 여러분 아까 개념하고 좀 달라지겠죠. 그죠?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하는 두께를 맞추고 싶은 두께보다 약간 더 두껍게 겨냥하고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감안해라. 이거고 똑같은 배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커브를 칠 거기 때문에 허공을 겨냥하고 회전 방향으로 휘어 들어가는 걸 감안해서 두께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은 공의 배치를 스쿼트가 아닌 커브의 방법으로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완벽합니다. 예,
완벽한 방법이고요. 예. 똑같은 방향 방법인데 방금처럼 옆돌려치기를 붙여놓은 방법을 똑같이 치는데 커브의 방법으로 쳐보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원래 스쿼트의 방법으로 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커브를 이용한 방법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약간 팔로우가 살짝 살짝 들어갔지만 조금 더 살짝 더 약간 뒤를 살짝 들고 약간 더 멈춰주면 좋을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그 저기 뭐야 그 아까 상대원 형이 쳤어도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뒤돌과 옆돌을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쳤죠. 그러면 네 가지 방법 아닙니까? 아까 제가 8가지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반대편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8가지예요. 근데 이걸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공인데 방향만 달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큐질에 따라서 연습이 차원이 아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4가지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쿼트와 커브의 양은 사실적으로는 알 수 없어. 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휘어나갈지 자기가 나는 정도를 감안해가지고 겨냥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스쿼트 같은 경우 회전의 반대 방향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방향으로 휜다는 걸 알고 내가 정방향을 칠지 같은 스쿼트의 방법으로 정방향을 칠지 역방향을 칠지 그 다음에 커브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역방향을 칠지 정방향을 칠지를 연습하고 결정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영원이한테 퀴즈를 한번 낼게요. 갑자기 말 막혀서 퀴즈 내는 거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더 어려울까? 이 4가지 방법 중에 양쪽의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어떤 방법이 어려울까? 심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근데 심적으로 보통 그럴 거야. 형이 생각할 때. 모른다 그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허공을 겨냥하는 게 어렵습니다. 허공을 겨냥하는 게 어렵죠. 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쿼트를 이용하는 기술에서 뒤돌려치기 어렵지 않죠. 왜? 공을 생각보다 두껍게 겨냥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대신 스쿼트를 이용하는데 정방향을 치게 되면 허공을 겨냥해야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 쪽으로 많이 안 나가요. 공을 겨냥을 안 하니까요. 두 번째는 커브의 방법인데 뒤돌려치기를 쳐요. 그 경우에는 공을 겨냥하지 않죠. 그죠? 어차피 휘어서 얇게 맞을 거니까. 그리고 커브의 방법인데 옆돌을 쳐요. 그럼 두껍게 겨냥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두껍게 겨냥하는 경우에는 심적으로 부담이 없는데 더 허공 쪽으로 얇게 겨냥하는 경우에는 심적으로 부담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실전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양방향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스쿼트 커브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 단기간에 설명을 하고 확 끝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 스쿼트 커브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공을 치면서 어느 정도는 다 녹아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더블 쿠션을 칠 때 느낌 팁이나 원팁 이내의 공을 칠 때도 살짝의 커브를 생각하고 칩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그렇게 쳐서 그런 느낌이 없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감안을 하고 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자 반열에 이르신 분들은 스쿼트 커브의 개념이 거의 뭐 90% 이상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고
우리가 어떤 공을 칠 때마다 살짝 적용을 하면서 당구를 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연습 방법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구 실력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류해가지고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 그리고 그 두께 겨냥하는 방법에 회전이 들어갔을 때 겨냥하는 방법, 요거는 감만, 그리고 플러스 스커트 커브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원이라는 친구하고 좀 처음에 이제 같이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께만 친다 아니면 스트로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거는 실전 팁이니까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 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직접 치지는 않을 거니까. 자, 만약에 공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어요. 영원히 보고 이 뒤돌려치기를 직접 쳐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기 개인적인 느낌으로.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방금 시연한 동작을 자세히 한번 2번, 3번 정도 돌려보면 알겠지만 지금의 친 방법은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스커트 커브가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 부분과 관련한 게 아니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두께만을 친 거냐 아니면 약간의 스트로크를 이용한 거냐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쳤습니까? 두 개 중에. 스트로크를 이용한 거라고요. 이 모양이 그냥 스트로크를 하는 동작만 보면 알 수 있죠. 약간의 임팩트, 약간의 스피드, 공을 약간 뚫어주고자 하는 약간의 의지,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좀 더 접두선을 갖다 붙이면 고급적인 스트로크. 고급적인 스트로크. 근데 실제로 이 공은 자기가 어떻게 연습하냐에 따라서 어떤 날은 진짜 두께만 쳐도 되고요. 어떤 날은 스트로크를 이용해도 되죠. 컨디션이 보통 좋은 날은 이거보다 좀 더 부드럽게 두께만을 이용해도 되죠. 그죠? 두께만 치는 걸 한번 시연해서 보여주세요. 두께만 치는 걸. 배치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시연하고 있는 이거는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두께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하고 약간 부외적인 거예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실전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컨디션이 좋고 아니면 내 이 두께가 자신 있는 경우에는 두께만 치는 거고요. 두께만 친다 할 때 이 두께만 치는 이 개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두께 컨트롤에 의존하는 거예요. 스트로크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두께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툭 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왠지 자신이 없어. 그런 날은 약간의 스트로크를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중점자, 약간 중고점자 이상 분들도 요 개념을 생각보다는 좀 잡고 실전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지? 왜냐하면 이 저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만약에 배웠는데 내가 두께만 탁 쳐도 될 것 같잖아. 그게 아니거든, 당구라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 팁이니까 그거까지 여러분이 이용하셔가지고 좀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당구 실력 많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께 이론편 수고해준 상대원하고 영원이하고 같이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구의 것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야, 인사해야지. 형은 어리 때문에 못하고. 구독,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세요. 예.